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민동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국장이라는 직함이 좋아요? 기자라는 직무가 좋아요? 후자죠. 후자. 지금 당장 국장 그만두고 기자만 하라. 그러면은 양손 두 발 들고 환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국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질리다. 이런 어떤 감정이 배어있는 말씀 같았어요. 질린다기보다는, 예. 기자라고 하는 거는 예. 뭔가 정확한 성과가 있잖아요. 예. 내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취재를 하고, 네. 사람들을 만나고, 예.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는. 네. 근데 이제 국장은 약간 그런 거를, 예. 모든 기자들이 취재하고 작성하고 보고한 거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요. 예. 좀 심하더군요. 제가 보니까. 사실 우리 민동기 국장 같은 분 보면은 자기 기사에 대해서도 엄격하지만 본인이 남의 기사까지 다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기사만 챙기던 상황에서 부장이 됐을 땐 또 부원들 기사 챙기고요. 그렇죠. 국장이 되니까 모든 기사를 다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아주 어마어마한 직업적 그런 윤리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동기 국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시고, 예. 스트레스를 품고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뭐 특별히 배려하거나, 혹은 아이고, 고생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고맙네. 이런, 아주 값싼 동정조차도 안 하는 게 우리 조직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수술하신다고. 아니, 근데 그거는, 예. 정말 그 회사에, 예.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 초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노사 간 협상이라면 협상이고, 네. 경영진 쪽에서 오히려 먼저, 이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기초적인 사항만 점검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흔히 말해서 돈이 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검진을 하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 네. 예. 근데 이제 그 검진을 제가 받았는데 최근에 예. 약간 거기서 약간 몸 구석 어딘가에 예. 뭔가 제거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아서 네. 그거를 좀 다음 주에 제가 제거를 하는. 예. 상황에 따라서 좀 약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요. 네. 월요일 날 입원해서, 예. 목요일 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최대한, 안 되면 환자복을 입고 오든가 하여튼. 아니, 그러지 마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저희가 중계 장비를 들고 갈게요. 거기서 녹음을 하죠. 아니, 어때, 그거. 라디오의 특성이 그런 거지, 또 장점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방송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면은, 한주 방송 다른 분으로, 이렇게, 대타를 뛰게 하고, 네. 만약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근데 움직이긴 좀 그렇다 하면은 저희가 병원으로 출장을 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모르지. 네. 그 위험 부위라면서. 네.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예, 하여간 우리 민동기 국장께서 건강하게 수술 잘 마치고 회복되시고 그래서 다시 언론 개혁 일선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40 넘어가니까 이제 불청객들이 많이 오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 건강 걱정할 그런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제가 딱 봤을 때 김용민 PD도 아마 조금 돈을 들여서 종합 검진을 받으면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야. 게다가 또 그 유명한 우리 국립암센터에 누구시죠? 나는 의사다. 네. 우리 유명하신 분. 그 형님 너무 죄송하네. 국립암센터에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맡아주셨죠. 그래서 김어준, 주진우, 저 이렇게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김어준은
자타가 공인하는 헤비 스모커 아닙니까? 그렇죠. 폐를 살펴봤는데 아기의 폐 같다는 거예요. 아기의 폐 같은.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아이 참나.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명승권 선생님. 그렇습니다. 예. 깜짝이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우리 명승권 선생님이 네. 진단하시기를 무슨 갓 태어난 아기의 폐 같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날마다 먹는 게 고기고 담배고. 암 걸리기 딱 좋은데 말이죠. 그렇죠. 뭐 남의 거하고 좀 바꿔치기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 시대나 구조를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면은,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불필요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염려할 일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 민동기 국장께서 쾌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너무 우리가 서설이 길다는 얘기에 있어서요. 네. 본격적으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잠시만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강연하던 문창극 후보자가 구한말 우리 민족성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저도 가끔 칼럼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쓰는 이제 칼럼도 봤었고, 그리고 또 중앙일보 같은데 주필 정도 되면 언론계에서 상당한 실력자로 인정을 받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제된 이 온누리 교회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저는 실제 제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강연을 보고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의 태도, 눈빛, 그리고 그 강연을 준비한 자세, 이 모든 걸 볼 때 저렇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그 인상을 받았거든요.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KBS 이사장 후보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식 추천됐습니다. 야권과 노조 측이 이 보수 진영에 편향된 역사관을 지닌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어 특정 보수 진영에 편향된 역사관을 공유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이사장 후보로는 불가함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정체성과 역사전쟁 포럼에서 이인호 이사장, 망국, 즉 나라가 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망국이라고 하는 건 구엘리트의 사회적 소멸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다 죽진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 기능상 나라를 잃었으니까 이 체면을 상실해서 설 자리가 없고 극히 일부는 해외로 가서 망명 속에서 이제 이 활동을 계속을 하고 대다수는 결국 국내에서 이제 완전히 무명시로 전락을 해서 숨고 아주 또 극히 일부는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서 결국 친일 귀족 같은 그런 것이 되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그래도 언젠가 독립을 할 날이 있겠지 하고 그걸 기약하면서 힘을 모으는, 그러니까 결국은 믿고 참
가증스러운 그런 일본 세력하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만 살아남고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서 식구 먹여 살리고 또 이 해외 독립운동도 지지할 수 있고 이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인호 이사장님, 할아버지가 친일파라고 하던데 어떤 경우셨나요?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서 친일 귀족 같은 그런 것이죠. 이 경우셨나요?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그래도 언젠가 독립을 할 날이 있겠지 하고 그걸 기약하면서 힘을 모으는. 아니면 이 경우셨나요? 흥미로운 대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외면당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두둔하는 부분. 이인호 이사장이 말하는 교과서 저자의 자격, 주목해보시지요. 이번에 통과된 8개 교과서 중 여기 오신 권희영 선생님이 쓰신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보는 역사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북한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바로 이 부분. 저희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50대 지날 때인데 저희들 이제 상식으로는 이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학계에 아주 대가들이 이 노년에 글 쓰셔서 좀 인세나 좀 챙기시고 하는 인세나 좀 챙기시고 하는 인세나 좀 챙기시고 하는 그런 거다 생각을 하지 현장에서 연구에 열중하는 사람은 교과서를 쓰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교과서 쓰는 건 연구 업적에 물론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보다 한 10년, 15년 아래 사람들이 갑자기 교과서도 쓰고 통사도 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후배들이 인사를 가로챈 게 불만이신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교과서 쓴 게 불만이신지. 우리 이인호 이사장님한테 KBS 이사장직은 말년에 급여나 좀 챙기는 알바의 그런 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예. 교과서 쓰는 것은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이 말년에 이제 말하자면 알바 뛰는 그런 일인데 네. 이 소장학자들이 이 교과서 만드는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 이 어르신들 올드 솔저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 그런 불만의 표시를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 박근혜 정권 들어서 말이죠. 우리 올드보이들이 아주 대거 귀환을 해가지고 우리 주요 요직들, 우리 사회의 주요 요직들을 다 하나 둘씩 꿰차고 있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이 들어선 KBS 어떻습니까? 이제 5.16의 복원이라고 봐도 되겠죠? 우리가 예상했던. 제가 봤을 때는 5.16 세력을 KBS에서 네. 확실하게 복원시키겠다. 예. 이런 의지를 이인호 이사장이 사실상 저는 천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5.16화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인호 이사장이 투입이 됐다 이런 얘기군요. 왜냐하면 통상 이인호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이제 정식으로 되기 전에 KBS 내부는 물론이고 밖에서도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통상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많으면 포지션을 설정을 할 때 굉장히 좀 그런 반대의 목소리까지 감안을 해서 본인의 생각이 이를테면 1부터 10까지 있잖아요. 네. 전체 10이라 하더라도 대충 반대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보통 다운시킵니다. 이렇게 7 정도, 8 정도 이렇게 다운을 시키는데 이인호 이사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7일 KBS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KBS 이사들이 이 KBS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평이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접 관여하면 안 되지만 결과물에 대해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토론할 수 있다. 그 법적으로 맞아요, 그게?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틀린 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방송법에 위반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KBS 이사회는요. KBS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지 개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KBS 사장도 사실상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방송에 개입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기들이 원치 않는 프로그램을 없애는 그 인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걸 시연할 수는 있어도 개별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 이렇고 저렇고 평가할 권한 이거는 이사회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KBS 이사회 자리에서 예. 이사장이 예.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하겠다라는 사실상 그런 입장을 내비친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편성, 보도,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는 없다. 뭐 이게 하나의 원칙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명백하게 위배되는 그런 발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인호 이사장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는 식의 네. 평가를 하는 거. 네. 뭘 모르고 하신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뭘 몰랐든지 네. 아니면 아시더라도 본인이 의견 표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네.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사석에서 뭐 밥을 먹다가 이사들끼리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사장 자격으로서 KBS 이사회에서 네. KBS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예. 그러면 예. 그게 개인의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사장이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 하면은 그렇죠. 긴장하죠. 그건 당연히 예. 제작본부장,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국장, 부장, 일선 PD 전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건 뭐냐? 예.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인호 이사장께서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대충 보도가 돼서 아시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승만은 4.19 때 뭐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발포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입한 바 없다. 아니 명백한 역사 왜곡을 그렇습니다. 했고요. 4.3 사건과 관련해서도 네. 이건 뭐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했던 사안인데 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이 학살된 것은 뭐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이런 현대사와 관련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왔던 그런 입장에 반하는 그런 의견을 뭐 마음껏 개진하고요. 아니 뭐 할 수 있죠. 뭐 그거는 역사학계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그렇죠.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으로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 그만두시고 하시면 그러니까 본인의 역사관이라든가 예. 인식을 예. KBS 이사장 자격으로서 KBS인들한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저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키면 안 되는 거죠. 네.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게 있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인호 이사장님께서 혹시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KBS 이사회는요. 예. KBS의 경영이라든가 예. 이런 거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예.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방송법상 예. 최종 실질적 실무와 관련된 최종 책임은 본부장한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성본부장, 제작본부장, 보도본부장을 두는 겁니다. 예. 뭔가 좀 조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럼 앞으로 KBS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네. 조만간 예. 4.19 세력들이 찌그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현실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언론을 길들여서 말 그대로 권력의 도구로 만드는 정권치고 잘 되는 일이 없다. 잘 된 적이 없다.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합니다. 그렇죠. 예.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이 정권 몰락의 모멘텀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네. 하여간 결국 정권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여기는 정권,
그 말로는 매우 비참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해봅니다. 네. 저희 예측이 지금까지 다 맞았잖아요. 제발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네. 이상하게 딱딱 들어맞고 있어가지고 예. 참 씁쓸합니다. 네. 권력을 이런 식으로 언론 장악으로 이렇게 농단하는 자들 그 말로 비참할 겁니다. 사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지상파 3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예.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조금씩 그 틈새가 열렸던 게 이른바 길환영 전 사장이 아웃되고 네. 조대현 사장 체제가 들어서기 그 빈 공간에 조금씩 이제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역할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인호 이사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다시 이명박 정권 시절 그 엄혹한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뭐냐? MBC는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예. SBS도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이런 데서 간간히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방송을 하긴 합니다만 예. 궤가 조금 다르죠. 선 굵은 어떤 권력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런 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쪽에서는 가끔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또다시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사교양은 죽는다. 저는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인호 이사장 시대의 KBS의 앞날을 우리가 또 예측을 했는데 너무 똑같은 얘기를 날마다 반복해야 하니까 그러게요. 신물 나기도 하고 이럴 때 좀 KBS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시도라든가 뭔가 좀 비판이라든가 구성원들의 움직임 네. 이런 것들이 좀 한번 나와주면 네. 저희 다도 신나게 방송을 할 텐데 네. 아직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MBC의 노조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야. 뭐 제가 누차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직군별 그런 협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자회 그리고 PD 협회 그리고 아나운서 네. 협회. 네. MBC는 요즘 어때요? 노조부터 다 조용하니까 뭐 그냥 그곳은 예. 있겠죠. 협회가. 네. 근데 정확히 예. 어떤 활동가, 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는 솔직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니 상암동으로 이사 가면서 그분들은 다 저기 여의도에 남겨놓고 상암동으로 이사 갔나요? 그러진 않고요. 예. 혹시 지난주 무한도전 보셨습니까? 아니요. 무한도전에 예. 그동안 그 각 멤버들이 예. 그 라디오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 예. 거기 이제 DJ로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라디오 PD들이 나오는데 예. 정찬영 PD 아십니까? 예. 시선 집중을 만들고 예.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지금은 만들고 네. 아주 라디오 MBC 라디오계의 사실상 신화 같은 그런 인물인데 네. 김재철 사장이 들어선 이후로 찌그러져 계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배철수 음악 캠프 PD를 하고 계시더라고. 시사 PD가. 그렇죠. 물론 라디오에서는 뭐 시사 음악 이런 구분 자체가 없어요. 네. 뭐 드라마 하다가도 뭐 음악 프로 하고 음악 프로 하다가 시사 프로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사 분야로 특화된 분이라면은 웬만하면 시사에서 그렇죠. 정년을 맞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배철수 음악 캠프를 하고 계시는데 예. 사실상 그 전에는 더 찌그러져 있었던 거야. 아.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TV에 잠깐 나왔어요. 네. 정영돈 씨가 이제 배철수 씨 바톤을 이어받아서 잠깐 이제 DJ를 한다는 그런 거였는데 네.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정영돈 씨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정찬영 PD가 MBC에서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예. 카톡을 엄청 받았대요. 저도 물론 그 보고 카톡을 보냈는데 예. 참 그분들이 계시긴 계시더군요. 근데 참 정찬영 PD 같은 경우는 본부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아직도 그렇게 일선 현업에서 뛰고 계신 걸 보니까 네. 참 찡하기도 하고요. 예. 아직 살아 계시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네. 너무나도 역량이 있고 능력 있는 PD들이 MBC에서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MBC 전혀 안 듣습니다. 단 1프레임도 안 보고요. 네. 네. 행여나 EBS 보다가 그 KBS 1로 넘어갈 때 MBC를 잠깐 볼까봐
그 시점에는 채널 번호를 눌러요. 근처도 안 가려고. 예. 그래요. 상암동으로 이사 갔다는 것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어머니 생신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네. 그 어머니 생신 때, 그 MBC의 그 신사옥 건물에 뷔페 음식점이 있어요. 역시 먹는 거랑 연관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생일 축하 자리를 마련했는데, MBC가 이래서 이사 왔구나. 그래서 알았어. 예. MBC를 앞으로 볼 일은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무한도전 하나 보신다는 분이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 무한도전조차도 안 봅니다. MBC 라디오 듣지도 않고요. 예. 왕상한 교수님한테 너무 죄송하네. 그러게, 그나마 좀. 방송은 또 우리가 또 우정으로 들어드려야 되는데. 같이 예전에 출연을 했기 글쎄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MBC에 또 방송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자, MBC 얘기를 잠깐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네. 종편 얘기를 또 모처럼 하시네. 종편이. 네. 왜 주목을 했냐면은. 예. 우리 또 은혜 누님께서. 은혜. 네. 김은혜. MBC 기자 출신이죠. 예. 70년생. 아이고, 출생 연도까지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요? 알려고 한 건 아니었고. 네.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대변인. 제2대변인. 예. 하셨죠. 그때 이동관. 네, 그렇습니다. 박선규였나요? 박선규. 그리고, 김은혜. 동아일보, KBS, MBC. 이렇게 이제 삼각의. 그렇습니다. 홍보 라인이 있었는데. 네. 박선규하고 이동관하고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홍보 라인은 깨지고. 네. 김은혜는 어느 편이었어요? 박선규 편이었어요? 이동관 편이었어요? 그게 명확치가 않습니다. 예. 이쪽 편도 들었다, 저쪽 편도 들었다. 소문은 많았는데, 여하간 MB 때 그 홍보 라인이 그렇게 해서 아주, 쑥대밭이 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예. 약간 김은혜, KT 갔더니, KT에서는 그만뒀어요? 그만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2년 12월. 네. KT 전무로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 올해죠. 2월. 퇴사를 했죠. 근데 사실 KT 전무로 임명될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은혜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방송 기자를 오래 했지 사실 IT 전문성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KT 전무로 오니까 KT 구성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반발도 좀 있고 낙하산 논란도 있고 그래서 말이 많았었죠. 자, 그런데 MBN으로 가셨다고. 다음 주부터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MBN이 어떻게 된 것이 MB하고도 앞자가 같아서. 사실 MBN이 그것 때문에 MBN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경제 할 때. 그 M이죠. M. 그리고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MBN. 그걸 줄여서 MBN이 됐는데. 종편이 되면서, 전에는 보도 채널이었다가, 2011년에 이제 종편이 되면서, 방송사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MBN에서, MBS로. 그거 별론데? MBS 별론데? MBS로 바꾸려고 했다가 다시 MBN으로 환원을 했지. 그러니까 10수년 동안 쌓아왔던 그 채널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죠.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를 버리는 게 아깝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민동기 국장 말씀대로 MBS 좀 이상하다. 이상하거든, 이게. 이게 입에 또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요. MBS, MBN. 이거나 저거나 다 MB가 들어가는. 근데 MB맨을 이번에 또 갖다 쓰신다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시사 토크 프로그램 뉴스 앤 이슈 그 진행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뉴스 프로를 진행해요? 뉴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시사 프로그램이죠. 그거나 이거나. 그건 안 돼. 같은 거지. 근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납득. 이게 조용기 목사가 예전에 6필로 뭘 쓴 게 있었는데, 납득이 안 된다를 납덕이 안 된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쓰게 됐었어요. 중앙일간지 회장님께서 납덕이 안 된다고. MBN 쪽에서,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영입을 하면서, 어떤 입장을 내놨느냐. 청와대 대변인이나 기업인으로서의 김은혜가 아니라, MBC 기자 시절,
팩트에 접근하던 능력을 보고 제안을 했다. 아이, 이거 좀. 왜 갖다 붙이기는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MBN 이 입장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뭔가 명분을 이제 찾아야 될 텐데. 저는 얼마나 명분이 없었으면 이런 명분을 내놓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니, 이미 기자로 있다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갔고, 네. 거기서 또 낙하산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KT라는 회사까지 갔으면은요. 예. 이미 기자로서의 그건 끝난 거죠. 이미 그 전에. 예. 근데 무슨 또 예전에 그 기자로서의 무슨 팩트 이런 거를 높이 사가지고. 예전에 시사평론가로서 김용민이 아주 정평을 날렸던 그때를 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네. 제가 김용민 PD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이런 기자 시절 네. 팩트 능력을 높이 산 MBN이 네. 왜 김용민 PD의 이 방송 능력 네. 이런 거는 못 보고 있는 겁니까? 글쎄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 TV 진행한 시사 프로 한 너댓 개씩 막 맡겨야 돼요. 아니 그건 김은혜 정도는 약과야. 거기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고 또 종편을 만드는데 마지막에 쐐기를 박은 사람 아닙니까? 그 이윤성을 뉴스 앵커를 시키고 있어요. 윤성이 형님. 그 이윤성 형이 옛날 KBS 앵커를 해가지고 앵커 시절에 그 팩트에 대한 어떤 그런 팩트에 충실했던 그런 과거를 평가를 해서 그때는 또 그렇게 이윤성 형을 데려갔나?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이윤성 형 방송에서 멘트 치는 거 봐요. 완전히 새누리당 대변인의 그 멘트예요. 아니 물론 본인이 그 앵커로서 어느 특정 정파를 대변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을 거야. 적어도 그렇죠. 언론인의 자리로 돌아왔으면은 거기에 충실하게 하고자 할 텐데 그러나 이미 정치권에 십수년 몸담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체질화 됐어요. 그런 분이 무슨 다시 언론인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윤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종편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기 그런 때문에 분이 종편에서 뉴스 앵커를 하면 그건 진짜 완전히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과연 김은혜 전 기자가 기자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 이게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일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미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직접적인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 그 4대강 문제 만약에 터졌을 때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진행하는 뉴스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렇지. 과연 그게 제대로 다뤄질 수 있겠어요? 그게? 맞아요. 이미 근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이 전직 정치인 출신들이 종편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편으로. 네.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있죠. 방금 얘기한 이윤성 전 의원이 있죠. 네. 또 이미 스타가 됐죠. 네. 강용석 전 의원. 네. 거의 종편, 케이블,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MB 라인으로 네. 정치에 몸을 담으셨던 그런 분들이고 네. 저는 참 이거 본 적은 없는데 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있지 않습니까? 예. 동아일보 출신이죠. 예. 동관이 형은 지금 뭐 하나? 동관이 형님이 채널 A에서 이동관의 노크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친정에서 챙겨주는구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이게. 진짜 완전히 무슨. 이거는. 양아치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는 좀 아니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안형환. 안형환. KBS 한나라당 출신. 의원. KBS 기자 출신인데. 한나라당 의원 하셨잖아. 글쎄 말이에요. MBN 뉴스 와이드. 그리고 JTBC 정관용 라이브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고정 패널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고정 패널? 근데. 정치평론가야.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아니죠, 좀. 괜히 또 흥분을 하게 되네요. 아니,
정치평론가로 뭐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야 뭐 어느 한쪽 편에 서서 그 진영이나 그 칼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나름대로 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전 뭐 크게 문제 삼고 싶진 않은데 네. 앵커로 나서는 건 이건 좀 아니지. 그렇죠. 게다가 또 종편 탄생에 산파 역할을 한 양반이. 그렇습니다. 아니 MBN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채널 A라든가 예. 이동관 형님 같은 경우 뭐 아까 김용민 PD도 얘기를 했지만 예. 좀 챙겨주려나 보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MBN은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전직 정치인들을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는지 뭐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MBN의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예. 저는 친이계라는 점이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친이계라는 점에서 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친박계가 다 독식을 하다 보니까 친이계가 실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을 쓰는 게 네. 뭐 종편으로서는 이익이라고 판단했던 것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새누리당 출신을 쓰려다 보니까 친이계야. 친박은 지금 뭐 공기업, 뭐 감사 자리, 이사 자리, 뭐 이사장 대표 자리 다 점하고 있어서 이 정치평론 시장에 나올 사람이 없는 거지. 그렇죠. 결국에는 경제적 이유군요. 그 친이가 지금 완전히 다 실업자 신세니까 이 친이계를 다 끌어다 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친이계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방송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확한 분석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네. 뭐, 방송사로서도 뭐 그런 분들 데려와가지고 방송시키는 게, 네. 뭐, 보험의 역할도 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는가. 네. 뭐, 친이, 친박 사이는 안 좋아도 그래. 다 같은 그 새누리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심리가요. 예. 어려울 때, 네. 좀 도와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평생 갑니다. 이 기억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지금, 정치평론 시장에서 네. 말 잘하고요. 말 잘하고 논리 좋고 그러면 뭐 무조건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 특히 말하자면 정권의 비판적인 칼날을 띠고 있는 평론가 이런 분들은 다 배제가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강윤 우리 평론가 같은 분도 정권 비판적인 입장이니까 말 진짜 잘하거든요. 이강윤 선배 이빨이 장난 아니죠. 보통 이빨이 아니에요. 제 양반이. 근데 지금 다 잘렸어. 그렇습니다. 예. 나오라는 데가 없어요. 김종배, 유창선 어디 나가는 데 없어. 안 부르죠? 부르지도 않고. 예. 김용민이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시장에 어떻게 친이로 혹은 과거에도 잘 팔리고 지금도 잘 팔린 사람들 보면은 알잖아요. 그렇죠. 예. 정권 따라서 완전히 회절하는 내용이 항상 권력의 해바라기가 돼버리는 그런 논조의 평론가들만 지금 TV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아쉬운 게요. 네. 뭐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적어도 예.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는 정관용 선배 정도 되는. 정관용도. 정관용 교수님 정도 되는 그런 진행자를 앉힌 다음에. 네. 만약에 예. 고정 패널로 이쪽에는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반대쪽에는 김용민 PD 이렇게 해가지고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MBN처럼 지금처럼 가는 거는. 패널이 과연 김용민 PD 같은 그런 패널이 과연 거기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지. 못 나갑니다. 기대도 안 해. 그 뭐냐면 예. 거의 원사이드 방송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거에 무슨 시사 프로입니까? 그건 시사 프로 아니죠. 네. 여간 참 지금 종편들의 행태를 보면서 친이로 가득 찬 이런 정말 명실공히 친 이명박계 인사들로 지금 득실거리는 MBN. 그래서 MBN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MBN. 예. 자꾸 그런 식으로 방송하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 봐. 없어져. 그렇죠. 방송이.
아니 뭐 물론 MBN을 뭐 살생부에 올리자. 뭐 권력에게 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아니라 네. 이런 불공정 편향성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그거죠, 그거. 지금 사실 뭐 저쪽으로 정권이 안 넘어갈 거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예. 세상 일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SBS의 우를 범하지 마세요. 2002년에 기억하시잖아요. 기억하고 회청형이 될 줄 알고 막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줄 섰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되니까 막 그냥 그때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SBS가. 제가 그거 기억 중에 분명히 하나를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예. 2002년 그 대선 때 네. 대선을 앞두고 모든 방송사들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분명히 회창희 형님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 점점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예.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 SBS가 조사를 한번 했는데 예. 노무현으로 뒤집힌 거예요, 한번. 오. 그럼 이게 뉴스를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묵힌 거야. 아, 방송을 안 했어요. 안 내보냈어요. 어허. 그래서 예. 그 안 내보낸 걸 가지고 SBS 내부 제 취재원이 예.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그래서 오. 그때 당시 미디어를 일면에 조져버렸죠. 아. SBS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뭔가 오차범위 내에 있고 한 번 더 해야겠다는 뭐 그런 판단에서 안 내보낸 거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근데 말이 안 되죠. 아니 이회창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기는 걸로 나왔으면 보도 안 했을까? 했죠.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게 맞아요. 예. 한 번도 이해창이 그때 당시 1위를 내준 적이 없는데 네. 처음으로 내주니까 SBS가 굉장히 당황한 거야 그때. 사실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네. 뭐 하여튼 이회창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 스탠스 여부를 둘째치고 만약에 이게 기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계속 이회창이 지는 걸로 나온다? SBS 원망하지. 멘붕.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때 SBS 수뇌부의 그 상태는 사실상 멘붕이었어요. 멘붕. 그 멘붕의 어떤 그 효과가 저는 그때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 SBS가 국무회 정부가 들어섰을 때 보도본부장을 시켜야 되는데 호남 출신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남기 PD 제작본부장 그때 당시 예능 PD였잖아요. 그 이남기 본부장을 보도본부장을 시켜버렸어요. 예능 본부장 출신을. 네. 그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남기가 나중에는 박근혜 정부 그렇습니다. 홍보수석이 된 거 아니에요? 홍보수석이 됐죠. 물론 우리 창중이 형님 때문에 아주 날아가셨지만 아무튼 참 SBS도 이렇게 역사를 되짚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곳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뭐 바로 꼴리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종편은 그건 뭐 SBS하고 비길 여지가 없고요. 지금 종편이 그 누리고 있는 특혜 이건 확실하게 회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지금 뭐 10번대에서 찾을 수 있는 번호, 뭐 전국 어디서나 몇 번 이 특혜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광고를 지금 신문과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알아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TV조선 광고도 조선일보 광고 영업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야, 너 TV조선 광고 안 해? 조선일보에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내줄까?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또 특혜가 있죠? 그 전국 동시 그렇습니다. 송출. 네. 이게 지금 지역별로 안 보이는 케이블 채널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유료 채널, 어떤 거는 무료 채널. 무료 채널은 아니구나. 좀 기본형 채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돈을 더 내야 볼 수 있는 채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쪽에서는 기본형, 어느 쪽에서는 뭐 그 고급형 이렇게. 사실 그 의무 재전송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KBS하고요. 공익 EBS, 채널. EBS 정도만 의무 재전송으로 돼 있고요. MBC하고 SBS도 의무 재전송 채널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의무 재전송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뿐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종편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거 어마어마한 완전 특혜죠, 이거. 이 특혜를 회수를 하고, 그리고, 방송 내용에 관한 심의를 철저하게 한다면은 종편 살아남지 못하지.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공정 경쟁만 시켜도 무너질 채널이 바로, 종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시민단체라든가 예. 이런 쪽에서 종편 출범할 때 그런 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 계속 지적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예.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계속 거기에 매달리는 건 좀 그렇고요. 네. 그건 그 문제대로 그대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예. 제어가할 때 예. 그 제어가에 맞게 된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탈락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탈락을 시키라고 이제 당국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 뭐 방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워낙 종편에 대해서 예. 호의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뭐 탈락시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하여간 저 정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같은 편성 감히 그런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이 정권이 계속 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두고 봅시다. 당장 예. 당장 지금 제어가 심사를 해도요. 네. 탈락할 곳이 네. 3군데입니다. 왜냐? 네. 종합편성 채널로 허가를 해줬어요. 예. 그러면 종합편성을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쇼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그런데 예. 지금 가까스로 그걸 유지하고 있는 곳은요. 예. JTBC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TV조선, 채널A, MBN은요. 네. 드라마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 종합편성 채널이 아니에요. 사실상 보도 PP에 보도 PP. 그렇지. 예. 이건 하나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감점 요인이 되고 예. 제어가 탈락 요인이 되는데 그렇죠. 방송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래요. 자, 하여튼 종편의 현재 상황은 그러하고요. 아니, 우리 손석희 형 이야기가 또 있네. 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휴가 중이시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누가 9시 뉴스 합니까? 아, 저도 이 석희 형님이 나올 때는 꼬박꼬박 챙겨봤는데. 예. 석희 형님 휴가 가고 나서 안 보시는구나. 예. JTBC를 안 봤습니다. 누군가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본 후배 기자의 멘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영 이상해. 영 이상하다. 예. 아니, 사실 손석희의 JTBC 뉴스9 빼놓고는 나머지 프로가 다른 종편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해드릴 얘기는, 예. 저희 JTBC를 담당하고 있는 조윤호 기자가, 네. 대략적인 그런, JTBC 기자를 만나고 와서, 집 내부 분위기가 어떻다. 예. 요런 거를 좀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네. 이제 다음 주부터 JTBC 뉴스가, 예. 100분 뉴스를 하지 않습니까?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예. 내부는, 기대 반, 우려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 인력 부족. 인력 부족. 예. 인터뷰로 알 것 같네, 보니까. 그 김용인 PD의 그 감각을,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 손 사장이 요런 식으로 취지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질 것 같은데, 네. 2부 뉴스가, 예. 루즈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짧게 치는 인터뷰를 배치할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석희 형의 마음을 내가 아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게 약간 야사가 있는데 예. 월요일하고 목요일 정도만 예. 100분으로 가자. 예.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면 부담이 크잖아. 예.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100분으로 가자 주장을 했고 관철을 시킨 사람이 석희 형님이었어요. 그렇군요. 아니 좀 모양이 이상해요. 석희 형이 뭐 특별한 개혁 의지라기보다는 아주 기본적 그 편성관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왜 그날만 100분으로 가? 그렇죠. 사실 그 이상한 거지.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채울 것도 마땅히 없으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뒷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예. 우리 석희 형님이 네. 샌드위치 미팅 등을 하면서 이 JTBC 기자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건 아주 좋은 자세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샌드위치 미팅 전에는 보통 기자들이 치맥 모임을 했는데 우리 석희 형님이 네.
치킨은 또 절대로 안 먹는다고 그러네요. 아니 뭐 일부러 안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신다고 그럽니다.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현 정권 들어서? 그건 모르겠고. 닥치고! 맥주만 잠깐 이렇게 마신다고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예. 뭐 JTBC 39기 기자들이 있다고 하네요. 중앙일보 같은 거 같아요. 아니 JTBC가 생긴 게 언젠데 그러니까 벌써 39기야. 중앙일보 39기 기자들이 있는데, 예. 자기들끼리 맥주를 마시다가 예. 우리 석형님을 불렀대요. 네, 근데, 사장님 한잔해요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진짜 치킨에는 손도 안 대고 맥주만 잠깐 딱 마시고 계산을 딱 하고 그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뒷얘기를 들었는데 예. 보통 이렇게 당일 뉴스에서 심층 인터뷰를 JTBC가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고생한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뉴스 끝나고 네. 꼭 맥주 한 잔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또 디테일이 있다고 하네. 예. 우리 석희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좀 디테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찌됐든 예. 다음 주부터 이제 JTBC 뉴스가 본격 가동이 되는데 방송 3사가 일단 예.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리고 있고요. 네. 특히 SBS가 네.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뉴스가 신경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좀 바뀔 것 같아요, SBS도. 아니, 그 모양새 바꾸는 걸로는 안 되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뉴스가 갖는 진취성, 성역 없는 그런 비판, 그런 걸로 사실 JTBC하고 경쟁하고 싶다면은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마음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할 마음이 전통의 SBS가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JTBC 뉴스가 100분 뉴스가 예. 굉장히 좀 컬러를 분명하게 하면서 치고 나올 경우에 예. SBS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변화를 좀 근본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러다가 JTBC하고 경쟁 안 하고 MBC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수성 경쟁. 그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SBS 구성원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참 암흑기 시대에 우리 JTBC 젊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은 하고 싶습니다. 대신 내준 치킨값, 맥주값, 그 값을 하라고. 나중에 손석희 사장이 쫓겨날 상황이 오면은 이들이 인간이냐? 이런 얘기를. 근데 조금 예. 조윤호 기자가 전한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발제를 할 때와 예. 손석희 이렇게 인력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자가 만약에 JTBC로 와서 예.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에 있는 자리에서 발제를 할 때가 예. 스탠스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중앙일보 가서는 중앙일보 논조에 맞게 발제를 하고 그쵸. JTBC에 와서는 또 손석희 스타일에 맞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 JTBC 손석희 사장이 만약에 없다면 예. 끝났다는 거죠. 그렇지, 제가 그렇지.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놓쳐 얘기했잖아. 네. 거기는 손석희 없는 순간 180도 돌아간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몇 번 있다고. 아니 지금 손석희가 없으면 그냥 말짱 황해요, JTBC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 네. 그게 아주 냉엄하고도 엄중한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네. 예. JTBC는 기대를 걸어도 된다? 손석희에게 기대를 걸어도 된다? 그런 말로 해야 돼. 그렇죠. 무슨 JTBC한테 기대를 걸긴. 우리 석현이 형님은, 전통적인 그런 어떤 보수 독자들은 중앙일보로 흡수를 하고, 네. 글로 흡수가 안 되는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진보 상업주의. 진보에 대한 시장의 소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게 49% 아니야,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층을 예. JTBC로 이제 묶어둔다는 그런 전략 같은데, 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양다리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결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 중앙일보와 JTBC에게 네. 해가 될 수도 있다. 네. 그걸 석현이 형님께서 좀 알고 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그렇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면은 옷이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 아유,
참 석희 형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앞날이 보이잖아. 앞날이. 그러니까 시점이죠. 예. 제가 저하고 김용민 PD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과연 언제 손석희 사장이 네. JTBC를 떠날 것인가. 예. 참 이건 시간 문제. 미안하지만은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기대할 걸 기대를 해야지. 중앙일보가 어떤 신문인데. 그렇죠. 예, 절대 기대할 바가 못 된다고 저는 아주 단언을 합니다. 네. 유일하게 기대를 거는 게 바로 손석희 사장하고 치맥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교분을 쌓는 젊은 기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야. 이거 보니까 발제가 다르다고 하니까 이미 뭐 싸가지가 보이네. 싸가지란 말이 욕 같지만요. 이 싹수의 그 전라도 방언입니다.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인적 교류가 있긴 합니다만 예. 분명히 그런 어떤 기자들은 있어요. JTBC 내에서 손석희 키즈라고 JTBC 경력이라든가 신입을 뽑을 때 네. 들어왔던 중앙일보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선수들은 소수긴 하지만 좀 건강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손석희가 만약에 쫓겨나면은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지. 너 중앙일보에 그동안에 그 논조에 따르겠냐, 따르지 않겠냐. 기회를 줘서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배제해버리는 거지. 아마 손 사장이 JTBC를 떠나게 되면. 예. 완벽하게 소수파로 전락을 하겠죠. 그렇죠. 예. 뭐 그러다가 이제 뭐 프로그램 안 주고 뭐.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따 시키면은 그땐 또 자기 살 길 찾겠지. 뭐 조직 생리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거기 수능하든가. 네. 인간이 그렇습니다. 뭐, 제 얘기 조금 더 과장 아니고요. 뭐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조직 생활 뭐 어지간한 회사 생활 한번 해보시면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그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언론인의 그 어떤 공정성, 반듯함, 그리고 투쟁성, 선명성, 박영선 누나가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냥 이미지의 허상이에요. 예.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거짓말했어? 아니 제가 이상호 선배하고 그 방송을 뭐 새로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 프로그램 이름이 상해 임시 뭐 하여튼 뭐 있더라고요. 상해 임시 방송. 아니 사실은 제가 저 예전에 있었던 라디오 21 프로그램 이름 중에 그 시리아 방송대국 아니에요. 네. 시리아 방송대국 뭐 그런 프로를 예전에 라디오 21에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네. 예. 제가 방영선 우리 그 대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 왜냐면 MBC 같이 근무했잖아. 그렇죠. 예. 어떤 분이냐 대체 물어보니까 예. 이상호 선배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도 잘 몰라. 잘 모른다가 아니라 잘 알지. 잘 알지만 얘기를 못할 뿐이지. 아니 근데 진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밖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다녔는데 솔직히 박영선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어떻게 기자 생활을 했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결로 기자 생활을 한 것 같아. 궤가 달라. 박영선 기자의 궤와 이상호 기자의 궤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 다른 회사만 같은 소속이었고 전혀 다른 길을 걸었구나. 그런 느낌을 팍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뭐 대략 다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 뭐 저희가 이게 아주 그냥 쪽집게처럼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손석희 오래 못 간다. 단언을 합니다. 예. 저희의 그 이런 예측이 틀리길 바랍니다. 틀리려면요 JTBC의 젊은 기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손석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가능성이 김용현 PD는 없다고 했고 저는 매우 낮다. 기자니까. 나같이 장돌뱅이가 뭐 단언을 하는 거하고 또 언론사 편집국장이 뭐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누구 말이 더 말하자면 끌리시는지는 뭐 이미 다 저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기자적 표현이죠 이게. 참. 자, 오늘 미디어 토크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동기 국장 다음 주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많이 또 우리 민 국장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